어떤 것 같아요? 행복한 삶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평소랑 달랐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일을 했고, 결과도 저 스스로는 되게 만족했고, 예전에는 엄청 괴로워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네. 특히 막 좀 예상같이 큰 일을 하면 걱정만, 불안함 이런 것만 계속 느끼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몰입을 해보니까 진짜 예전이랑 일하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몰입을 하면 일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서 일단은 제가 몰입하기 전에는 업무에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 실수한 생각들이나 뭐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저번 주랑 저저번 주 한번 몰입을 해봤더니 특히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계속 업무에 대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 일할 때도 뭐 하기 싫다라든지 불안하다든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업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런 머릿속으로 계획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업무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돈도 많고 그냥 펑펑 놀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분은 그러니까 초중고 뭐 이런 이제 학교죠. 그 학교에 행정실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행정실장을 하시는 분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이제 소시민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행복한 삶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하는 일에 삶이 무료하고 이제 이분이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몰입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이분이 유튜브에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몰입 코치 신청 이유에 대해서 보낸 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며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 공무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직장에서는 매일 출근이 버겁습니다. 현재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 계약,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를 비롯해 각종 발주와 일정 조율, 교무실과의 업무 조정 등 자잘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교직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잦아 심리적으로도 피로감이 큽니다. 이런 일들이 제 성향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늘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어릴 적에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공무원이 된 것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됐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꼼꼼함과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행정 업무는 제게 쉽지 않았고 초반엔 야근도 잦았습니다. 교수님의 저서 슬로우 싱킹에 나오는 생각 없이 오랜 시간 노력만 하는 제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제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깊은 성찰 없이 노력만 하다 보니 효율이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몰입에 관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잠깐 놀다가 결국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활기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무료해지는 거죠. 무기력하고. 최근 교수님 유튜브에서 가정 몰입을 실천하시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다며 스스로 포기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모두 약간 산만한 편이라 ADHD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닮아 그림을 잘 그리지만 그 창의성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긴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의 직업이 적성에 맞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며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가 다니는 이제 그 직장이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꾸기 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자기 하는 일에 이제 몰입해서 그거를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고 이게 이제 몰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몰입을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향에 맞는 제2의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늘 회피하고 미루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자잘한 업무와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ADHD 성향이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몰입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몰입 신청 이유를 보내왔고요. 이분과의 첫 미팅입니다. 일단 제가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하려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거기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의미가 생기고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재미가 있고 성과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분하고 첫 미팅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몰입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유는 뭐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계속 쫓기지 마시고 내가 좀 능동적으로 해결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하면 좋을 거, 뭐 해결하면 좋을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는 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준비는 어떻게 할 거고, 또는 뭐가 있을 거고, 뭐 그래 그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포커싱 포인트로 몰입 대상으로 놓고요. 그렇게 생각할 것들이 있나요? 생각할 것들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하기를 제가 싫어해서 회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가 고민을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하면 힘든데 슬로우 싱킹 읽어보셨으니까 그걸 편안하게 하는 거야.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로우 싱킹을 시도해 보셨어요? 혹시 실제 일에? 아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그 실천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이제 그래요. 그 생각을 어떻게 편안하게를 잘 못해요. 우리가 삶이 무료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삶이 무료하다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도전이 없는 거야, 삶에. 그러니까 도전이 없으면 삶이 무료해요. 그래서 도전을 만들려면은 목표를 정해야죠. 그래서 포커싱 포인트, 내가 할 일이 뭔가, 어떤 문제인가, 문제를 찾아야 되고, 목표를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몰입으로 응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자기가 해야 될 거가 뭐가 있고, 또 관련된 거를 이제 모르게 정했으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실천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일차예요. 7일차. 어제는 퇴근하는 운전 시간에 업무에 관련한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오늘 적용해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가 굉장히 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네,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내가 원치 않은 생각들이 이제 의식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이제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는 거가 이제 잡념이에요. 잡념으로 내 삶을 채울 거냐, 내가 내 의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필요한 거를 생각할 거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7일차 통화를 한 겁니다. 도전이 없는 삶은 이제 무료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도 좋고 회사도 좋은 일을 찾으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 나한테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나한테 도전적인 거가 좋은 거야. 나한테 도전적인 거가 나를 성장시키고 이제 몰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들이 도전이 없으면 무료하거든요, 삶이. 네. 그래서 게임이나 스포츠를 하잖아요. 네. 그럼 스포츠라는 게 뭐냐면 스포츠라는 거가 스포츠 뭐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축구, 야구 이런 것들. 축구, 야구. 뭐 야구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혼신을 다해서 던지잖아, 빠르게. 그거를 배트로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지 어려운 도전인 거야. 그러니까 혼신을 다하고 집중해야만 될까 말까 한 일들이거든, 다들. 그 사람을 혼신을 다하게 만드는 것들이야, 그게. 도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도전을 만들고 혼신을 다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몰입이 되니까 그걸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입을 하면 즐거운데 그 몰입을 일부러 하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일부러. 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내가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문제를 찾고 도전을 하는 거지. 그 내가 자나깨나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걸로 하면 좋죠. 그러면 내가 도전을 함으로써 나도 성장을 하고 학교도 좋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할 일을 내가 행정실장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행정실장이 하면 좋은 일, 일단 그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뭐 이제 교장 선생님은 어떤 교육을 원하고, 뭐 학교에서 뭐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넣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행정실장인데 어떤 일을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AI한테 문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뭐, 내가 그 행정실장으로서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올 거야.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는 뭐 굉장한 뭐 창의적인 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도움은 돼. 힌트는 얻을 거야. 내가 행정실장으로서 좀 학교를 뭐 발전이나 뭐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하면 나올걸요?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가지가 나올 거야. 네. 그래서 AI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직업을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정년까지는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네.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그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면 의미는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 의미가 만들어져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일주일만 그렇게 하셔도 조금 변화가 생겨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의미가 생겨. 요번 한 주는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챗 GPT를 써서 AI를 활용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공문 작성이나 규정을 찾는 데에만 주로 챗 GPT를 활용했었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라 신선했습니다. 챗 GPT가 저의 약점이나 강점을 분석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 개 줘서 업무에 적용 중입니다. 중요한 20%에 집중하라. 5가지 주요 업무를 세우고 주요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줬고 업무에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내 일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한 번씩 되뇌이고 있고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기는 거야. 의미가 생기면서 이제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죠. 예전에. 그리고 제가 몰입 메일을 작성하면서 제 유튜브 사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유튜브 시간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유튜브 사용을 하지 않으니 훨씬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몰입을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유튜브를 많이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몰입을 하다 보면 1초 원칙을 지키다 보면 당연하게 이제 유튜브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실천하다가 또 어떨 때는 몰입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많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잠깐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12일차입니다. 이때는 몰입을 실천을 안 했는데 어제 몰입 실천이 무너져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번 주 교수님께서 전화 주신 후 화수목은 나름 잘 지켰고 업무할 때도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금요일 밤부터 생각을 하지 못했고 특히 어제는 거의 유튜브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초 원칙 생각을 멈추면 몰입도가 떨어져가지고 몰입도가 떨어지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천, 그러니까 몰입은 자연 법칙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몰입도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해서 몰입도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 업무에 대한 생각을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교회 아이들과 공원 간 것, 저녁밥 차릴 때 딱 그거 빼고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업무에 대한 생각에는 약간 부담을 갖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는 업무에 몰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집에 와서는 그렇게 몰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번 주에 이제 중요한 예산 업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주된 예산 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업무에 이제 몰입을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예산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초과 근무를 연장 근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그냥 차라리 교수님 저번 주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요번 주는 그러면 업무에만 몰입하세요. 업무에만. 네. 그러니까 업무에만 몰입하는 건 뭐냐면 업무를 할 때는 편하게 하시고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잠깐 쉴 때도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네. 이 업무에 대해서. 네. 다음에 뭐를 하고 집에 네. 갈 때도 이
이 업무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야. 네. 집에서도 시간이 나는 한 그 내일 할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또 직장에 이동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일이 재밌어지고 성과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하고는 다를 거야. 그러니까 자나깨나 업무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몰입도를 올리려고. 네. 그러면 그 일에 의미가 생기고 예전에는 뭐 지겨워서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살아야 건 이런 게 끝나고 나서 해도 되니까. 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요번 한 주는 지금 직장 업무에 몰입하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산 업무가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이분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몰입하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그거를 시간 나는 한 그거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분이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일차입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틈나는 대로 쭉 업무 생각을 했습니다. 결산 추경과 2026학년도 본 예산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억지로 계속 생각을 하니까 궁금한 것도 생기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틈이 나면 예산을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떠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15일차입니다. 요즘 틈나는 대로 예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산처럼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한 업무는 회피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기 일수인데 평소에 예산에 관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회피하지 않고 바로 집중하여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회피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담 가니까 회피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간에 쫓겨서 이제 수동적으로 하죠. 수동적으로 하니까 재미도 없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회의가 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몰입도를 올리니까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회피하지 않고 바로 집중하여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관련 생각하는 거가 관련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유튜브나 신문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6일차입니다. 생활과 생각이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에 관한 불안한 감정이 많이 떠올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업무에 대해서 특히 예산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예산 업무를 이제 해야 될 때는 불안한 감정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뭐 거기서 계속 생각하니까 차분하게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초과 근무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도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랑 이건 즐겁게 지금 하는 거고 이완을 하면서 하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16일차고 17일차예요. 방금 전에 본 예산 내부 기한 및 선생님들 안내를 끝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도 본 예산 교육 자료를 잘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현재까지 간만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몰입을 한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몰입도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 예산 교육자를 잘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만에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삶이 무료하지 않아요. 이러면 불행하다고 느끼질 않죠. 그러니까 내 업무도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에만 신경 썼더니 초과 근무를 하는데도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튜브는 자연스레 안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혹을 참아내야 했는데 아예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몰입이 돼 있으면 뭐 유튜브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예산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그냥 저 스스로 상을 주는 의미로 쉴지 아니면 예전에 교수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몰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축의 시간을 좀 갖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로 또 몰입을 하면 좋은 시간을 갖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는 일을 즐기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몰입도를 올려서 내가 현재 하는 일을 이렇게 즐기는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통화 내용입니다.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하는 일이 행정실장으로서 일이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일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걸 즐기는 방법은 간단해. 거기에 대해서 네. 의도적인 몰입을 하면 되는 거야. 저번에 한번 경험하신 거야.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죠. 네. 예전에 비하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청 괴로워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특히 막 좀 예상같이 큰 일을 하면 걱정만, 불안함 이런 것만 계속 느끼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런 느낌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네. 평소랑 다르고 좀 스트레스 없이 일을 했고 또 업무하고 나서도 결과도 저 스스로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뭐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만족했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가 제일 중요해. 네. 예. 그렇게 일을 하면은 후회가 없고 이제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몰입을 성공적으로 잘 적용을 하고 몰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의도적인 몰입을 적용해서 그걸 의미 있는 이제 시간을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습관화하는 게 좋죠. 그리고는 이제 이 중요한 일이 끝났으니까 또 이분이 또 도전할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일차입니다. 어제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루 더 생각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전화통화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느낀 바도 있고 주말에 조금이나마 생각해 둔 게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번밖에 인출되지 않은 삶이니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항상 좋은 상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상태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히 한 번밖에 인출되지 않은 삶이니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백수가 되어서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복이 정복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면 행복을 내 통제하에 있는 거죠.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현재 하는 일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훨씬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제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번에 이제 몰입을 경험해서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을 즐길 수도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요번에 잠깐 해서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돈 많은 백수가 돼서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추구하고 해보면 결국은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게 돼요. 22일차입니다. 어제는 계속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중요한 일이 동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회사 업무에 대해서 또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일, 내진공사 대비 이사 업무, 배관공사 계약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내진공사 관련 돌봄교실 이사 장소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서 오늘 교장 선생님께 보고했는데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충분히 생각해서 이제 미리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패턴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 일하면서 예전과 다른 패턴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자동적으로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공사를 앞두고 일부 교실과 관리실 이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새로운 고려사항이 생길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리고 어제는 늦게까지 야근한 뒤에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뇌에 안 좋다는 걸 오늘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죠. 이제 늦게까지 야근한 후에 술. 그러면서 이제 몰입도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요 사례가 좋은 게 이분이 이제 몰입도를 올리려고 노력해서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한 거. 몰입도를 그리고 이제 몰입도가 바닥을 쳤을 때 또 부정적인 감정. 이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입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야근한 뒤에 술을 마셔가지고 몰입도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순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도가 낮아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하고 스마트폰만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최근 2주 동안 못 느꼈었는데 오늘은 좀 자주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 몰입도를 올려서 이제 살다가 지금 또 몰입도가 떨어진 거예요. 일하는 평일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저번 주 주말에도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못 느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주 먼 옛날의 한 부정적 경험들, 특히 제가 했던 실수들이 사소한 트리거를 통해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몰입해 있지 않으면 뇌가 이제 의식을 점유하고 장악하지 않고 있으면 자극이 큰 이제 의식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예전에 한 부정적 경험들, 뭐 이러한 실수들, 뭐 이런 이제 부정적 그것들이 자극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26, 7일 차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게 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게 쉬는 게 아닌 거야. 보통은 이제 이게 쉬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뇌파를 찍어보면 베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타파가 약간 각성된 상태인데 그게 스트레스파라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베타파에 노출이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힐링이 되고 쉰다는 거는 이제 알파파 뭐 이렇게 돼야 돼. 명상할 때처럼 편안하게 이제 알파파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은 이게 쉬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 통제 없이 푹 쉬었는데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스마트폰을 보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은 잘 만큼 다 잤는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불쾌하고 몸과 마음 모두 찌뿌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 다시 의욕이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더라도 이 정도로 찌뿌둥하지 않았거든요. 주말 내내 너무 심하게 영상을 봤는지 오늘은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도를 올려서 뭔가 삶에 활기가 돋았다가 무리한 삶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그런 삶을 했다가 이제 술을 마시고 또 몰입도가 바닥으로 쳐서 이제 부정적인 상태, 다시 의욕이 없고 뭐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았을 때랑 낮았을 때가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예요. 이분하고 이제 4주차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 적용하기 전과 이제 후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몰입을 해보니까 진짜 예전이랑 되게 일하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몰입을 하면 일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서 일단은 제가 몰입하기 전에는 업무에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 제가 뭐 실수한 생각들이나 뭐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저번 주랑 저저번 주 한번 몰입을 해봤더니 특히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업무에 대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 네네. 일할 때도 뭐 하기 싫다라든지 불안하다든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업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런 머릿속으로 계획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업무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몰입을 적용하고 이제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심하게. 그래도 몰입할 때는 한 2주 정도는 되게 좋게 일을 했어서 최근에는 안 느꼈고 이번 주에는 제가 심하게 주말에 놀았어가지고 월요병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병이 이게 주말에 몰입도가 떨어져서 이제 월요일에 출근할 때 그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나는 몰입도가 낮아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월요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몰입도를 올리면 월요병이 없어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몰입도를 떨어뜨려서 이제 이번 주말은 뭐 월요일은 월요병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행복한 삶을 이제 목표로 몰입 코칭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목표로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달성은 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삶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뭐 돈도 많고 그냥 펑펑 놀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강한 몰입을 해보면 이제 몰입도가 더 높은 거를 이렇게 장기간 경험해보면 네.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거에서 행복을 정복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죠. 네.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결을 못했거든. 네. 그런데 강한 몰입을 경험하고 나는 생각이 바뀌어요. 강한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는 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행복을 내가 성취를 못했는데 오히려 몰입을 하면서 내가 할 일에 몰입을 하면서 내가 충분한 행복을 내가 얻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 근데 그 정도의 몰입은 아직 경험은 못 하셨어. 네. 근데 약간은 알겠죠. 약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네. 그 정도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어쨌든 그 어떤 행복한 삶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는 사실은 강한 몰입을 하면 명백해요. 명백한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약한 몰입으로 약간의 경험을 이제 한 거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보내왔는데 이거는 일종의 후기 같은 겁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의도적인 몰입을 이제 해보면서 하는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어제보다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몰입을 시도해본 한 달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행복에 대해서 또 제 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패도 많이 하겠지만 계속해서 몰입을 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강한 몰입을 꼭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이번 사례는 아주 이제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행정실장이라는 게 그 학교의 뭐 주역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삶에 이제 무료하고 뭔가 이렇게 보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어쨌든 한 달 동안 나름 의도적인 몰입을 해보고 그러니까 몰입이 좀 잘 효과를 볼 때도 있고 또 몰입도가 떨어져 있을 때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인 거죠. 네,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몰입 체험이 있는 분은 그 내용을 info@몰입.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유튜브 혹은 몰입클럽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분은 몰입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몰입클럽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줌 미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몰입클럽에서는 몰입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무리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몰입 사례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고 몰입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